자, 762번입니다. 도표가 Familiarity of Five Social Media에서 5가지 그 사회 미디어의 친숙도. 자, 하나씩 보니까는요. 일단 2007년과 2008년이 비교가 돼 있고요. 제일 처음에 블로깅이 나왔습니다. 블로그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카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 블로그라고 하는 말도 신조어예요. 한번 들어두세요. 나중에 도움 될 테니까. 우리가 로그라는 말이 있어. 로그. 우리 뭐 여러분 컴퓨터 하다 보면 로그 기록 그러잖아요. 근데 로그라는 말 자체가 기록이야. 원래는 선원들이 항해 일지가 로그예요. 거기서 발달이 돼서 매일마다 자기가 쓰는 그 일지, 원래 공식적 업무 일지가 로그인데 인터넷을 우리가 다른 말로 웹이라 그러죠. 웹. 그래서 웹하고 로그가 합쳐진 말이에요. 웹이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B자로 끝나죠. 그래서 웹 로그에서 블로그란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매일 적는 일지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 팟캐스팅은 뭐 잘 알 겁니다. 팟캐스팅이라고 하는 그 업체가 뭐 구글에서 하는 건가? 어디서 하는 거지? 아무튼 있잖아. 그렇죠? 뭐 팟캐스트에서 다운 받아 갖고 자기가 하는 거. 구글이 아닐 거야, 아마. 다운 받아서 듣고 뭐 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킹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NS 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키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내용을 수정하고 편집하는 거. 그게 위키라고 하는 말이 하와이 말인데 그게 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인터넷 백과사전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나중에 대학생 되면 많이 보겠지만 위키피디아. 그렇죠? 그래서 요새 그 위키라고 하는 말로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져요. 특히 리포트 같은 거 작성할 때 위키피디아 잘못 건드리면 여러분 잘못하면 0점 맞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다 검색돼. 모사율 다 검색되거든. 자기가 꼭 써야 돼요. 그다음에 비디오 블로깅은 쉽게 해서 유튜브 같은 거죠. 유튜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The bar graph above shows the familiarity of the respondent. 응답자들의 친숙도죠. 어디에 대한 친숙도입니까? 5개의 가장 prominent, 저명한 두드러진 소셜 미디어 in 2007 and 2008. 그렇죠. 2007, 2008 이렇게 해도 되고 2007 해도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될 전치사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보면 알겠죠. with 아니면 to입니다. 그래서 familiar라고 하는 형용사가 잘 데리고 다니는 전치사가 with하고 to죠. 자, familiar 다음에 with가 붙으면 뜻이 뭐예요? 어디에 친숙한. 그렇죠. 무엇을 잘 알고 있는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to가 붙으면은 누구에게 잘 알려진 이런 얘기 되는 거죠. to가 붙으면. 그렇죠. 그래서 with하고 to를 다 봐야 돼요. with는 그 이하를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고 to는 거기에 잘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광희가 있어. 이광희 선생인데 familiar with a computer technique. 그럼 뭐 컴퓨터 테크닉을 잘 아는 거죠. 근데 이광희가 있는데 familiar to college student. 대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이해돼요? 그러니까 with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을 to는 어디에게 잘 알려진 거지 항상. 그것이 명사형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셜 미디어에 잘 알려진 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의 친숙도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with가 들어가야 됩니다. According to the graph, the social media that was the most familiar in 2007. 2007년에 most familiar는 블로깅이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듬해 자 우리 전치사 중에서 연도 앞에 붙는 전치사는 in을 사용하죠. 따라서 763번이 1번으로 해결됐습니다. 2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이듬해에는 소셜 네트워킹이 became the most familiar social media가 됐고요. 비디오 블로깅이라고 하는 which was the least familiar social media in 2007. 2007년에는 least였는데 show the biggest increase. 가장 큰 증가를 했습니다. Among the three media. 좀 꼬아놨네.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뭐냐면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increase 증가. 2007에서 2008 사이에 증가를 한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를 보여줬다. 맞죠? 여러분이 하나씩 비교해 보면은 맞을 겁니다. 분석은 여러분이 훨씬 잘하더라고 이런 거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Wikis showed a bigger decrease in familiarity. 위키스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팟캐스팅보다. 아니죠? 서로 뒤집혔죠? 반대로 됐다는 거. 그래서 4번이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법 문제 계속 체크해 가면서 2008년에 팟캐스팅하고 위키스가 리스트 퍼밀리어 소셜 미디어였다. 이거 뭐 맞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5번에 주어가 팟캐스팅하고 위키스라는 주어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저기 비동사가 was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were가 돼야 되는 거지. were가. 그렇죠. 각자잖아, 각자. 그래서 마지막에 was가 아니라 were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4번, 1번, 그 다음에 was를 were로 고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는 역시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에 관한 거고 한국 사람은 수의 일치가 상당히 약합니다. 언어적으로. 우리가 과일 가게 가서 여러분 오랜만에 집에 가서 그냥 가기 뭐해서 어머니에게 과일을 사드리기 위해서 과일 가게 가서 귤들 3개, 사과들 4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의 개념이 조금 흐리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이런 문제를 잘 틀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이용하면 문법 문제가 내가 가진 문법 지식과 어휘 실력과 번역 능력으로 다 했는데 답이 안 보이면 그때는 수를 거꾸로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76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During the early 1980s, 80년대 초에 a team of Italian scientists, 이태리 과학자들이 carried out a series of studies under a variety of circumstances on the ticklishness of people. 아유, 길게도 얘기했네. 한마디로 뭐예요? ticklishness 뭐예요? 간지러움이죠. 간지러움. 그렇죠. 간지러움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뭐 굳이 번역하자면 사람들이 느끼는 간지러움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The researcher found. 자, 그들이 알아낸 것은 people seem to have one foot that is more ticklish. 한쪽 발이 더 ticklish해요. The other. 다른 쪽 발보다. 그리고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더 간지러움을 잘 타는 쪽은 right. 오른쪽 발이 더 간지러움을 잘 타더라. 이런 얘기죠. 저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고 혼자 실험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자, the experiment was repeated in 1998. 1998년에 실험이 재개가 됐는데요. Using a special way, 또 특별한 방법을 썼는데 that a pointed nylon rod, 그렇죠. 끝이 뾰족한 나일론 합성 섬유죠. 그 rod 막대기가 stroke across the bottom of foot. 3 times at intervals of second. 그렇죠. 그래서 스트로크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스트라이크의 과거가 스트로크인데 스트로크 자체가 동사가 되면은 살살 더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살 간지럼을 태웠다 이런 얘기, 살살 만져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일론 줄을 가지고 살살 이렇게 건드렸다. 발바닥을 3 times 3번. 인터벌은 얼마? 1초의 간격으로. 그렇죠. After applying it to 34 people. 그렇죠. 그래서 34명의 사람에게 실험을 적용을 해보고 나서 researcher confirm. 과학자들이 confirm the original finding. 원래 최초의 finding을 confirm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읽을 때 흔치 않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옛날에 한 결과가 뒤집히는데 뭐예요? 옛날 게 맞았어. 라고 confirm이 된 거예요. 맞아. 오른쪽이 간지럼을 더 타는 건 맞아. 근데 그거를 confirm을 하면은 이 연구는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push back the frontier of knowledge still further. 직역하니까 knowledge of frontiers of knowledge. 지식의 frontier, 최전방 지평선을 push back, 하나 더 밀어냈다. still further, 더 멀리. 그러니까 지식의 지평선을 한 단계 더 밀어냈다는 얘기니까 지평을 뭐 했다? 확장했다 이런 얘기죠. 추가적인 발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showing that males were more ticklish than female. 이번에는 뭐야? 남성이 여성보다 간지럼을 더 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이 여성보다 간지럼을 더 탄다. 그러면 오른쪽 발이 왼쪽 발보다 간지럼을 더 탄다. 그러면 남성의 왼쪽 발과 여성의 오른쪽 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연구도 하겠지 이제. 과학자들은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여기 없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766번 같은 문제는 물론 수능에 안 나오지만 간혹 이런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 사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를 문맥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 프론티어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어떤 영토가 있어. 그럼 영토의 마지막 최전방 철책이 프론티어잖아. 그 프론티어를 갖다가 하나 밀어가지고 더 백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땅이 어떻게 돼 있어? 넓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은 지금은 그런 작업을 안 하지만 거꾸로 영어로 한번 써보는 거야. 푸시백 하면서.
흉내내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자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게. 사전을 다 외우면 영어가 끝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전을 다 못 외워 인간이. 물론 외운 사람이 있겠지. 내가 볼 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글을 많이 읽어야 돼. 글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글을 잘 쓰게 된 게 언제야? 언제 읽었는지 모르지만 언제 읽었던 그 구절을 흉내내서 썼을 때 내 글이 괜찮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해봤을 거야 아마. 편지를 쓰든 뭘 하든 간에. 영어도 똑같거든. 그 과정을 꼭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 언제? 대학교 1, 2, 3, 4학년 중에는 꼭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궁극적으로 혼자 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를 넘으면 여러분들 꼭 그런 실험을. 그래서 지금 이게 수능 교재지만요. 저는 이거 수능 교재라는 걸 숨기고 선생님들도 이걸로 지도합니다. 뭘로 지도하는지 알아요? 첫 번째, 번역해 보시오. 번역하죠. 거기까지 잘하겠죠. 두 번째, 분명히 선생님이 번역했죠? 그럼 선생님이 번역했으니까 선생님 번역 보고 원문 복기하시오. 복기 돼, 안 돼? 복기 안 되지. 근데 그게 복기가 되면 영어가 완성돼요. 여러분이 대학 가서 해야 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행인 거는 수능에 영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One suggested explanation. 그래서 제안된 설명이 뭐냐면 left side of the brain. 자, 우리의 좌뇌가 which detect stimuli applied to right foot. 오른쪽에 적용된 자극을 감지하는 좌뇌가 왼쪽 편이 브레인의 왼쪽 편이 left side가 자, 지금 주어가 뭐죠? left side가 주어죠. side가. 그렇죠. 따라서 are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is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일부러 똑같은 페이지에서 두 번 연속으로 물어봤어요. 알았지? 주어를 항상. 그래서 is associated with positive emotions such as laughter. 웃음과 같은 긍정적 감정과 associated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잘 실수하는데 여러분 웃음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웃음은 laughter예요. 웃음은 laughter야. 알겠지? 보통 우리가 ER이 붙으면 뭐가 돼요? 행위자죠. 에이전트죠. 하지만 laughter는 뭐야? ER이 붙어서 뭐야? 명사가 웃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러면 영어에는 웃는 사람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돼? 있어야 되냐고. 그러면 모든 동사의 행위자가 다 있어? 그럼 내가 의자를 들었어. 의자 드는 사람이란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 하냐? 그거를 accidental gap이라 그래요. 공백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우리말에는 웃는 사람이란 한 단어가 있어? 있어요? 없잖아. 억지로 만들면 되겠죠. 웃을 소자에다 놈 자자에서 소자? 저 소자들 보시오. 없는 거예요. 이게. 알겠지? 그러니까 다 있어야 되는 법은 없는 거야. 알았죠? 그거를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백이라 그래요. 공백. 그렇죠? 그래서 laughter라는 말 잘 알아두세요. 정답이 차례대로 765번 일치하는 것은 왼쪽 뇌가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다. 바로 마지막 문장의 번역이었죠. 5번이고요. 766번 지평을 확장했다. 1번이고 767번에는 마지막 문장에 동사 are를 갖다가 is로 바꿔야 된다.